원래 산성이었는데 요렇게 됐대. 지금 염기성이래. 근데 이때가 40ml 집어넣었을 때야. 그럼 우리 뭐가? 아, 이가가 나중에 들어갔구나.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변했으니까. 그리고 중화점은 얼마? 20ml 됐을 때가 중화점이었구나. 두 배일 때가 이온 지점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 하나로 문제 하나가 통째로 쫙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죠? 보기 중에 한두 개를 이렇게 해석할 때 이런 개념들 갖다 쓰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 얘기는 요렇게.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됐니? 아, 내가 가끔은 내가 원래 영상 찍으면 한 번 찍은 영상은 다시는 안 보거든? 다시 안 보는데 가끔 어떻게 하다가 볼 때가 있어. 아, 이게 손보다가 진짜 한순간만 방심하면 어우씨 배가 그냥 뱃살이 그냥 아이씨 운동을 해보나 마나 씨. 살 빼려고 식단을 할 수는 없고 씨. 맛있는 거 먹으려고 운동하는데 씨. 자, 지워요. 자, 이번에는 또 뭘 볼 거냐? 자, 요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그 실험 중화 반응은 물 속에 이온이 있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물 속에 이온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걸 전해질이라고 하죠. 그지? 그럼 전해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전하량의 총합은 0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전하량의 총합이 0이라는 게 무슨 말이니? 플러스 전하량의 합과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이 어떻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플러스 전하량의 합은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은 어떻게 구하니?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생각을 해보면 칼슘이 2가 양이온이죠. 염화이온 1가 음이온이고요. 지금 칼슘이온 1개 있죠. 염화이온 2개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 2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지. 둘이 더해서 0 나오죠. 그게 총합이 0이라는 거야. 그럼 이게 플러스 전하량의 합인 거고 이게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했어? 가수 곱하기 개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의 합은 양이온의 이온 가수 곱하기 개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은 음이온의 이온 가수 곱하기 개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때야 된다고? 같아져야 된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오늘 그 문제 풀 때요. 문제 풀 때 사실은 우리가 그 이온 가수라는 말은 문제 안 나와요. 우리가 편의상 이온 가수라고 1가 이온, 3가 이온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온 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온 가수라는 말은 이온
한 개의 전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온 한 개의 전하량, 이온의 전하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봅시다. 이것도 두 가지 나눠서 볼 거예요. 뭐 일가와 일가가 반응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반응하는 경우. 봐봐 얘들아. 자, 염산과 수나트륨이 반응을 하면, 반응 결과 뭐 산성이 될 수도 있고 중성이 될 수도 있고 염기성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때 남는 이온은, 양이온은 일가 양이온만 남겠지. 애초에 일가 양이온밖에 없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남게 되는 음이온은 무조건 일가 음이온만 남겠지. 그죠? 그때 누가 양이온이 N개 남았다면 음이온 몇 개 남아야 돼? 얘도 N개 남겠지. 그래야 양쪽의 값이 같아지는 거니까. 이해됐어?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온의 개수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반응 결과 산성이다, 여기가 반응 결과 염기성이다 라고 했을 때, 저 각각의 칸들은 어떤 이온이겠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더 힌트가 주어져야 되겠지만, 자, 우리가 먼저 볼 건 뭐냐 하면, 자, 산성이 됐건 염기성이 됐건 간에 일가와 일가가 반응을 하면 무조건 반반 갈라져야 된다는 거야. 뭐가? 양이온과 음이온. 그런데 또, 자, 얘네가 반응을 하면 기본적으로 누구는 남아야 돼? 구격분 이온은 남아야지. 나트륨 이온과 누구는? 염화이온은 남아야죠. 근데 산성이 됐어. 그러니까 누구도 남아야 돼. 수소이온도 남아야지. 그러니까 누가? 양이온이 두 종류가 남고 음이온이 한 종류가 남겠지. 그러니까 요 절반이 다 뭐야? 이게 염화이온이. 둘 중에 누가 나트륨 이온, 수소이온인지는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는. 하지만 이 절반은 염화이온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마찬가지로 염기성이 되면 마찬가지로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 구경분 이온은 남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남아야 돼? 수산화 이온도 남아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나트륨 이온, 여기가 염화이온과 수산화 이온, 음이온은 두 종류가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반이 뭐가 된다는 거야? 나트륨 이온이 된다는 거죠. 얘네 개수가 그죠? 면적이 같으니까 하나는 염화이온, 하나는 수산화이온 하면 되겠네, 얘네는. 그리고 이렇게 두 종류만 남는 경우는 언제야? 중화점일 때죠. 하나는 나트륨 이온, 하나는 염화이온 되겠네. 그치? 됐나? 그래서 요렇게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고, 또 자, 요렇게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산나트륨하고 수산화칼륨하고 염산을 가지고 이거 세 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을 했다. 그랬더니 반응 결과 첫 번째, 이때 이온 개수 B가 반응 결과 이온의 개수 B가 예를 들어서 1대 3대 4대 8이다. 아니면 또 실험을 또 했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온의 개수 B가 2대
4대 1이다 라고 나오면 위에 거는 산성이겠니 중성이겠니 염기성이겠니 밑에 거는 하고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찾는 거야 이거를. 뭐 저거 이용해서 저기 뭔데? 일가와 일가가 반응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은 뭐? 반반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무슨 말이니? 봐봐봐 양이온의 개수와 음이온의 개수는 무조건 반반이 돼야 돼. 어떻게 하면 반반이 되니? 어떻게 하면 반반이 돼? 그지? 8개와 8개에서 반반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런데 얘네들 중에서 꼭 남아야 되는 애들이 있지. 구경꾼이오는 꼭 남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세 종류가 남아야 되고 여기는 한 종류가 남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양이온은 무조건 두 종류가 남잖아. 얘가 양이온이 될 리는 없지. 그럼 이쪽이 양이온이 되는 거지. 여기가 음이온이 되는 거고. 얘는 빼박이야. 무조건 염화이온이에요. 여기에는 나트륨 이온도 있고 칼륨 이온도 있고 또 누구 있어야 돼? 또 누구 있어야 돼? 양이온이 세 종류 남아야 되잖아. 수소 이온이 있어야지. 누가 1, 3, 4 중에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그치? 여하튼 여기가 뭐라는 거. 반응한 결과 산성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지. 됐어? 자, 요 두 번째 거에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반반이 될까요? 그지? 5대5가 되겠지. 물론 이것만 가지고 어느 쪽이 양이온, 음이온인지는 몰라요. 그치? 근데 어느 쪽이 됐건 간에, 그지? 양이온은 두 개로 끝난 거잖아. 근데 음이온도 두 종류가 있어야 되네? 그지? 그럼 음이온은 염화이온에다가 또 뭐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수산화이온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기는 반응 결과 뭐가 됐다? 염기성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저 숫자들 중에 어떤 게 어떤 이온을 나타내는지는 좀 더 자세한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일가와 일가가 만나는 반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번에는 일가와 이가가 반응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일가와 이가가 반응하는 경우. 예를 들었어. 자, 염산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이 반응한다고 할까요? 얘네들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칩시다. 그럼 얘네들 반응하면 자, 음이온은 어떻게든 염화이온하고 수산화이온밖에 없을까요? 일가 이 음이온만 남겠죠. 그치? 일가 음이온만 남겠지. 양이온은 좀 다르죠. 일단 칼슘이온은 무조건 남을 거예요. 근데 뭐도 남아? 수소이온도 남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서 얘 개수가 n개라고 하면 얘는 n개가 되는 게 아니겠지. 그죠?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두 가지로 떠나서 볼까요? 자, 이렇게 된 경우하고 저거는 칼슘이온만 남은 경우예요. 자, 이때 여기는 자, 수소이온도 같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는 어떻게 돼? 얘가 2분의 1 n이 돼야겠지. 그래야 같아지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 얘가 a개 남고 얘가 b개 남았다고 칩시다. 그럼 얘네 합한 값이 얘랑 같아져야지. 근데 여기서 a와 b의 합은 그치? a와 b의 합은 n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2분의 1 n보다는 또 클 거예요.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거 이용되지 문제를 푸는. 자, 그래서 보면 자, 이번에는 자, 마찬가지로 계속 염산과 수산화칼슘이 반응하는 경우에요. 자, 염산과 수산화칼슘이 반응을 할 건데, 그치? 자, 반응한 결과 예를 들어서 자, 음이온과 양이온의 개수 비율이 예를 들어서 4분의 3이 나왔다. 자, 6분의 5가 나왔다. 자, 얼마 할까? 뭐 2분의 1 해. 뭐 2분의 1, 4분의 2, 8분의 4 뭐 다 돼. 자, 일단 뭐야? 산성이야, 중성이야, 유기성이야? 뭐야? 연기성이야. 왜? 반이잖아, 절반. 지금 수소이온 남았죠? 이게 산성이잖아. 이게 연기성이야. 중성일 수도 있지. 중성 문제 잘 안 나와 근데. 산성 아니면 연기성이야. 그지? 이 수소이온 안 남은 거잖아. 수소이온 안 남았으니까 연기성이겠지. 여기 수소이온 남았잖아. 산성이지. 그러니까 이가가 들어가 있을 때는 절반이면 절반 2대1의 관계면 그 이가 이온 얘가 연기성이었지. 이가 이온의 액성을 따라가면 돼. 연기성 된다고 보시면 돼. 2분의 1, 2대1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산성이라고 보시면 돼. 됐어? 그럼 여기서 다시 봅시다. 자, 여기서 또 몇 개 들어가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음이온이 있는데 자, 음이온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염화이온도 들어갈 수 있고 수산화이온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누가 됐든지 간에 여기 전하량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나오지? 어찌됐든 1가 음이온이니까 어찌됐든 그게 4개 남았으니까 그러면 요 위에서 자 플러스 전하량은 얼마 나와야 되니? 플러스 4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전하량과 플러스 전하량 합은 같아야 되니까. 근데 이온은 3개여야 돼. 여기 올 수 있는 이온이 누군데? 수소이온하고 칼슘이온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몇 개? 합은 3개야. 근데 전하량은 플러스 4가 돼야 돼. 어떻게 오면 돼? 얘 2개 오고 얘 하나 오면 되지. 됐어? 수소이온이 오네? 여기 수산화이온 없는 거지. 산성이지. 저기 수소이온 있으면 여기 수산화이온 있으면 안 되지. 됐니? 마찬가지 방법이야. 얘도 여기 염화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올 건데 자 어쨌든 전하량은 마이너스 6이 될 거라고. 그럼 여기 플러스 전하량 얼마 돼야 돼? 얘도 얘 6 돼야 돼. 됐어? 그럼 여기 수소이온과 칼슘이온이 오는데 몇 개 와야 돼? 3개 하나? 3개 하나? 4개 하나? 그지? 됐나?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왔으니까 여기 수산화이온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전하량의 합은 같아야 되는 거고 개수는 여기랑 맞아야 되는 거고 그 조합을 찾으면 돼. 됐나? 그래서 1가와 2가가 반응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잘 안 나와 근데 3가가 나오는 경우 아까 설명했지만 이렇게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학력평가에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신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고3들이 보는 좀 이상한 문제집인데 그런 데서 한두 번 나오는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다 나오면 1가와 2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아니면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 뭐 1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2가 먼저 넣었을까 1가 먼저 넣었을까 이런 식으로 알지? 그래서 자, 이온 개수의 개수를 가지고 따지는 문제 푸는 요령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요게 끝이 아니야. 다음 주에 또 볼 겁니다. 알았지?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